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문화에 다가가는 시간이죠. 영화평론가이자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의 문화읽기. 우리를 문화의 세계로 인도해줄 강유정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고정 코너 맡아주시고서 스튜디오 처음 방문해 주셔서 오늘 처음 감사합니다. 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번 이제 영화 소개 네. 뭐 아주 흥미 있게 이제 해주셨고요. 오늘도 영화 새 영화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 개봉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류사회. 맞아요. 네. 수요일 날 그 영화 소개하면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재밌지 않나 싶은데 바로 오늘 개봉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전에는 금요일, 토요일 개봉이었는데 이게 하루씩 앞당겨지더니 최근에는 마치 수요일이 정식 개봉인 일인 것처럼 수요일 개봉 영화들이 많아졌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말씀 네,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게? 그게 이제 하루씩 조금씩 당겨서 예. 관객들의 조금 시선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 조금 변칙적으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원래 일종의 토요일 개봉이었던 걸 금요일로 바꿨고 예. 거기서 하루 더 당겨서 목요일로 됐는데 어느새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수요일 개봉일 이게 좀 자리를 잡았는데 예. 모르겠어요. 수요일만 해도 한 주의 중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화요일이 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화요일은 주초니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수요일 개봉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네. 예. 그러면 오늘 네. 개봉하는 영화 상류사회 네, 뭐 어떤 이번 영화입니까? 주 개봉작 중에 사실 단연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대략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경제학과 교수 이제 박해일 씨가 맡은 태준이 아주 우연한 기회로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초상류 사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되고요. 예. 그의 아내는 미래미술관이라는 그 미술관의 부관장으로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미술관이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들이 하나씩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예. 문화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아내가 수혜 씨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수혜 씨가 예. 이제 아내가 되는데 이제 부관장인 아내는 관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였던 남편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상류사회에 섞여들면서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부의 상류사회로 가려는 욕망. 맞습니다. 그거네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돼요? 스토리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 사회라고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랑 너희는 다르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몰라도 되지만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뭐라던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거듭 나오면서 결국 그 세계가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가라는 게 이제 중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작품은 호모비디오쿠스라던가 최근작으로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변혁 감독의 작품인데요. 예. 주홍글씨만 하더라도 벌써 2003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의 주류를 좀 떠나 있었던 주류 감독이 다시 영화계에 돌아왔다는 점에서 좀 화제가 됐고요. 배우 수혜 씨와 박해일 씨가 또 등장한다는 것으로도 좀 화제가 됐는데 수혜 씨는 2015년 국가대표 두 번째 이야기를 찍고 난 이후에 3년 만이고요. 그리고 박해일 씨는 좀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2017년 남한산성에서 인조 역할을 맡아서 상당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어요. 이제 굉장히 대형 상업 영화들이 즐비한 여름 시장에 이 관록 있는 배우와 오랜만에 돌아온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됐고 이제 그 부분이 좀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이 영화를 뭐 특별히 추천하신 이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맥락들이죠.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주홍글씨 영화 보신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과 우려를 사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홍글씨가 이제 고 이은주 씨가 출연했던 작품이고 상당히 이 영화가 파격적인 정사 장면과 좀 폭력적인 부분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류사회 역시도 이미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정사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변혁 감독이 욕망을
위주로 나는 상류 사회를 보겠다. 예. 그리고 욕망과 상류라는 이 단어를 부딪히다 보면은 당연히 성적 욕망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인가를 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예. 관객들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해보고자 이제 이 영화를 좀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반대로 영화에서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사실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첫째는 이런 성적 욕망만으로 상류층을 그리는 거는 이미 좀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 아닌가. 가령 예. 임상수 감독이 돈의 맛이라던가 예. 하녀 같은 영화에서 예. 어느 정도 이런 성적 욕망을 좀 비틀어 보여주면서 약간 기괴한 모습으로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건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이미 뭐 선보였던 바가 있는데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라는 좀 아쉬움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한계에 몰려있는 여성 캐릭터, 이제 수혜가 맡고 있는 오수연 캐릭터와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인 올바름에 있어서 위기를 겪는 남편 박해일 캐릭터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선택을 하는데요. 이 선택이 스포일러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뭐 내부자들이나 예. 이런 영화들에서 보여진 선택과 좀 닮아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부자들이 몇 년 전에 개봉했을 때만이라도 굉장히 사회적 정의를 영화 속 주인공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런 계몽적 태도에 많은 관객들이 동의했거든요. 예. 옳은 얘기다. 예. 맞아, 사회는 저렇게 가야 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사회파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외피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느냐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회파 영화가 맞긴 맞느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성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예. 이 영화가 좀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으로 너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예. 저런 내용들이 뭐 많다고요. 뭐 동성 간의 사랑, 불륜 또 뭐 좀 맞습니다. 상당히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 자극적인 장면이 의미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대표적으로 이제 이한 감독의 새끼 같은 영화를 두고 자극적이라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관객들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좀 어떤 점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복잡성이라던가 상류 사회의 그런 선정성을 예. 또 선정적인 어법으로 풀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조금 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그런 육체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예.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은 최근 아마 이 영화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뭐 미투라던가 이런 페미니즘의 분위기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조금 늦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되네요. 예. 네. 그런데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상류 사회로의 욕망 이게 뭔가 어디선가 많이 봤던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영화만의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 주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부할 정도로 맞습니다. 어디선가 네.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 아주 예민하게 간파하셨는데요. 상류사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말이고 사실은 예. 진부한 말이죠. 뭐 하이소사이어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류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뭐 미술관 문제라던가 뭐 미술관을 통한 돈 세탁 문제들은 이미 대중들과 관객들이 잘 알아버린 문제가 됐다라는 점에서 좀 식상한 바가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정치인과 경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의 유착 관계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다뤄진 바가 예.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좀 상류 사회를 다르게 그리기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면 그래도 예. 배우들의 호연입니다. 예, 예. 수혜 씨도 한국 영화에서 정말 놓치기 아까운 아주 재주 있는 예. 여배우고요. 박해일 씨도 자신만의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예. 자기 역할을 잘해왔던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윤재문 씨가 이제 대기업 회장 역으로 등장해서 이 영화에서 가장 노출신이 많습니다. 예, 아주 예. 노출신이 생각보다 배우에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또 그런 작업이라던가 라미란 씨라던가 그런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또 그 호연이 좀 잘 살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배우들의 연기도 감독의 연출 몫이다. 굉장히 예.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어떤 영화에 가서는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변혁 감독에 대한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 아마 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영화에서도 그렇고 또 TV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 상류 사회를 다룬 작품들이 많고 또 관객들의 관심도 또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왜 이렇게
상류 사회를 궁금해들 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 그 약간 배타적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영화를 보고자 하는 욕망 중 하나가 사실 관음증이잖아요. 이 관음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남이 사는 모습을 누구나 다 궁금해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남들은 밥을 어떻게 먹을까? 식기는 어떻게 쓸까? 이런 아주 건전한 관심부터 잘 드러나지 않는 아주 그 사적인 생활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게 관음증인데 아무래도 상류 사회는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일도 잘 없다 보니 궁금증이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단순한 궁금증에서 최근에는 조금 일종의 협잡이라던가 뭐 음모라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니까 존경과 어떤 점에서는 경외에서 반대로 요즘에는 그 안에 좀 추악한 면모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더 커지면서 상류 사회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은 달라지지만 상류 사회를 그리고자 하는 많은 예술가들의 의도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는 관객들은 상류 사회의 행복을 원할까요? 파멸을 원할까요? 글쎄요. 그 일단은 민낯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요즘에 갑질이란 말이 한동안 너무 유행해서 이제는 일반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유행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제 그 민낯을 많이 이미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은 이렇게 서사 예술가들이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뭐 연극 연출가던가 시나리오 작가들이 다루기 위해서는 훨씬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류 사회 뭐 여러 가지 더 기대 갖고 뭐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문학주간 행사가 시작된다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9월을 가을로 기점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기점으로 삼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가 우리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알고 있잖아요. 가을이 도서 판매율이 가장 낮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게 뭐 단풍도 이제 있겠고 이제 폭염도 물러가겠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외로 가을에 굉장히 그 도서 판매율이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과 독서를 연결시키는 것에 이미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올해 세 번째 맞는 문학주간 행사고요. 제목은 그러니까 큰 주제는 한국 문학의 지금 여기라는 큰 주제로 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학의 현상 중에 하나, 특히 문학계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책방들 그리고 그 저자들을 멀리서 뭐 언론 매체에서 보는 것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작은 책방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행사들이 아주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학주간도 좀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톡, 뭐 문예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뭐 작가 스테이지, 열린문학도서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방 책방 시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자 그 독자들도 책을 좀 내놔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독자들이 작가를 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행사들로 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한 곳에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일단은 군데서? 마로니에 공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그 마로니에 공원 위주로 이제 행사가 펼쳐지게 되고요. 헌책 마켓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 가셔서 이제 사기도 하고 그런 좀 재미있는 행사들을 좀 기획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고 싶은 문학가들, 일테면 장석주 시인이나 손택수 시인, 이면 소설가는 직접 나서서 작가로서 이제 독자들을 만나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자세한 소식들은 한국문학 오늘이라는 그 검색어를 쳐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르코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서 아마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뭐 찬바람 들기 시작하는 이제 9월 가을 하면은 책 그리고 시, 소설, 문학 뭐 이런 거 참 가슴 설레게 하는 철인데 글쎄 요즘은 또 전해가지 않다고 하니까 이 문학주간 행사도 좀 많이들 참여하고 또 이제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교수님 오늘 이렇게 처음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뭐 시간 되실 때는 가끔 또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